흔히 금융권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요소들 중에서 1번은 당연히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돈이라고 하는 건 연봉보다는 인센티브라서 성과에 기반한 인센티브를 받는 직무? 또 성과에 기반으로 인센티브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결국 이직이 쉽다 또는 이적할 수 있다? 프로선수처럼. 그 마지막 관점에서 사실은 이렇게 두 가지만 섞어도 전문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일을 많이 한 또는 10년 차, 20년 차들에게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니어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직무들은 전부 다 수시 채용을 하려고 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상당수가 수시 채용을 이미 도입하고 있는 단계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직무들이 증권사의 PB, IB, 애널리스트, 운용사의 펀드 매니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회사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잘하면 높은 연봉 받고 이직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오늘 또는 올해 회사의 성과를 많이 내주면 바로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흔히 금융권에 했을 때 억대 연봉 그 이상의 무언가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직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펀드 매니저로 대체투자 업계에 있었었는데, 이직을 못하면 성과가 약간 안 좋거나 또는 뭔가 이직을 못한다라는 인상을 받을 정도로 이쪽 업계에서는 이직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고요. 당연히 잘하는 사람들은 이직에 성공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강의를 할 때 꼭 스포츠 선수들이랑 비교를 합니다. 당연히 잘하면 좋은 연봉을 받고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내가 만약에 잘했는데 성과를 많이 냈는데 인센티브를 안 줘. 그러면 이직하면 그만인 거고요. 또 재밌는 건 이 기업금융이나 대체투자 애널리스트 마찬가지긴 한데, 특히 이 두 분야는 자기가 회사를 차리는 경우도 생기고 있어서 요즘에 본인들이 이런 업무를 하는 회사를 차리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금융권에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지원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여기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뭐 은행이나 보험사나 다른 모든 곳들도 다 돈을 많이 받긴 하지만 막 매년 차를 바꾸고 매년 좋은 뭐를 사고 이런 엄청나게 큰 인센티브를 기대한다라고 하면 여기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증권사의 이 4개 직무는 실제로 채용을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들이 조금 더 운용사까지 확장해 보면 이렇게 펀드 매니저랑 연관이 되어 있거나 자산운용사의 세일즈까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연관이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PB는 개인 고객을 상대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도 해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산을 운용해주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PB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고객과 투자입니다. 근데 이게 주식인 경우들이 좀 더 많고요. 내가 PB를 희망한다? 라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은 초고액 자산가들을 만나야 돼. 그 사람들이랑 일단 눈높이를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자기 자산의 일부를 나한테 맡길 수 있게끔 영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맡긴 돈을 잘 굴려줘야 돼요. 그게 PB가 갖춰야 할 큰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IB 같은 경우 기업금융과 대체투자가 같은 IB지만 자산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흔히 기업금융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IPO, 기업 상장시키는 거, 또는 ECM, DCM이라고 해서 유상증자나 회사채 발행하는 걸 돕는 것, 그리고 M&A라 그래서 이제 기업 인수합병할 때 도움을 주는 것들이 여기 포함되는데, 여기는 기업의 자금 조달을 이해해야 되고 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실제로 조달을 해줘야 돼요. 네이버가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네이버에 있는 사람들도 똑똑하지만 지금 우리 회사가 채권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를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금융 지식을 바탕으로 그 기업에게 제안도 하고 실제로 많은 고객사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객사들에게 연락을 하건 만나건 뭘 해서 회사채에 필요한 자금들을 끌어와 줘야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 기업에 대한 이해, 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 기업의 산업에, 기업이 종사하고 있는 그 산업에 대한 이해 등등이 필요하고, 또 조달이라고 하는 금융 구조를 짜거나 아니면 금융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거나
또는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대체 투자는 똑같은 조달을 하는 건데 자산으로 바뀝니다. 기업이 아니라 자산으로 바뀌고요. 이게 보통 부동산이나 인프라 같은 실물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조달의 관점에서 또는 이 자산이나 기업을 만난다라는 관점에서 사람을 정말 많이 만나야 되고 영업에 대한 부분이 분명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플러스 조달이라고 하는 과정이 기업이나 이런 자산들에서 요구할 때 시간을 넉넉하게 주진 않기 때문에 좀 타이트한 시간에 꽤나 많은 인풋을 넣어서 이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높고 또는 체력적으로 무언가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편이긴 해요, 상대적으로. 근데 다 힘든데 약간 IB들이 보통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가 딜을 하게 되면 야근을 하게 되는데 괜찮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다들 바쁘긴 하지만 여기는 특히나 좀 일이 몰릴 때 확 몰리는 타입이라서 체력이 좋다라고 하는 것들도 관점에서 좋아합니다.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남들보다 먼저 시장을 분석하고 그걸 전달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분석과 전달입니다. PB 같은 경우에는 고객을 상대하고 고객 대신에 전문성을 발휘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 시장을 먼저 분석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걸 보고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해요. 그 의사결정 수준이 더 전문적이라는 거겠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얘가 가장 먼저 분석해요. 남들이 아직 분석하기 전에 내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금융시장이 됐건 또는 기업 또는 산업 상황이 됐건 이걸 먼저 분석해 줘야 되고 이거를 리포트나 말로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특히나 요즘에 유튜브 채널이 많이 발전하면서 꽤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저는 영업하기 싫어서 PB, IB 싫어서 애널리스트 갈게요 라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 있는데 너무 큰 착각이에요. 여기도 사람을 자기가 만나서 자기 의견을 전달하고 자기 뷰를 잘 전달해야 여기서 이렇게 기업이랑 연결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분석하고 전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또 분석할 때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는 게 아니라 담당 애널리스트랑 나 딱 둘이서 하나의 섹터나 하나의 분야를 책임지곤 해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미국 증시에 많이 연동도 되죠. 그래서 꽤나 많은 업무량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도 그런 관점에서 체력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요구하는데 상대적으로 채용하는 그 범주가 애널리스트 분야가 좀 인원이 좀 적어요.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을 뽑아서 이렇게 갈고 닦고 키우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널리스트는 좀 사람을 볼 때 조금 더 많이 신중하고 까다롭게 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워낙 소수를 뽑기 때문에. 셀 사이드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 누군가 바이 해줘야 되잖아요. 이 셀에서 바이하는 포지션이 그대로 반대편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각각의 분야마다 조금씩 다른데 뭐 기업금융은 사실 최근에 생긴 거긴 하지만 어찌됐건 여기 똑같아요. 기업에 대한 분석과 투자에 대한 전문성, 여기도 자산에 대한 분석과 투자에 대한 전문성.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식을 남들보다 늦게 분석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분석하고 의사결정해서 투자하는 거. 그래서 펀드 매니저는 각각 자산마다의 차이가 굉장히 큰 편이고 요구하는 능력들이 다 공통적으로 투자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이건 근데 당연한 거기도 해요. 펀드라고 나의 전략 또는 우리 회사의 전략을 믿고 돈을 맡긴 사람들한테 그냥 제가 잘못해서 수익 좀 안 났네요 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꽤나 많은 투자 전문성들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산운용사에서 증권사 PB들에게 우리 펀드 좋으니까 우리 펀드에 개인 고객들 좀 많이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일즈 쪽, 마케팅 쪽 사람들이에요. 보통 이제 여기 미드오피스, 운용사의 미드오피스에 해당되는데 이분들이 펀드 매니저의 성과를 대신해서 전달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PB와 접점이 엄청나게 많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했던 투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PB나 다른 고객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고객,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영업이라고 하는 게 똑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PB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위주로 보는 편이라면 이 운용사의 세일즈 또는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가 어떤 펀드를 하냐에 따라서 전달해야 되는 자산 또는 산업의 메시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투자가 주식에만 한정되어 있진 않고요. 조금 더 넓어질 수는 있어요.